출마 예정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시장 출마 선언을 한 김창주 출마 예정자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릴 때 연예인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 네. 뭐 꼬마 신랑 김정훈이라든가 그러셨어요? 뭐 네. 여러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언감생심 어떻게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네. 자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원래 대학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예. 법조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취미나 회의감이 들어서 법대 다닐 때. 예. 그냥 어느 순간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해서 예. 다른 분들과 함께 벌어서 함께 나눠 먹고 사는 게 예. 훨씬 재밌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사실상의 전공을 법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쪽으로 바꿨습니다. 연대 법학과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대가 원래 상경 계열이 조금 더 세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그쪽에 많이 강의도 많이 듣고 하셨겠네. 예. 예. 그럼 대학 졸업하고 경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언젠가는 늦지 않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조금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여수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제인으로서 네. 석유화학 산단의 플랜트를 만들어서 시공하고 건설하는 네. 주식회사 휴엔텍 그리고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 협력 업체로서의 주식회사 휴엔 예.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이라고 하는 여수 돌산에 소재하고 있는 비고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인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러네요. 석유화학 유통, 예. 리조트, 예. 관광, 예.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지역에 어찌됐든 기여를 해야 되겠다. 네. 지역사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니까? 예.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복지단체 활동들 또 다문화 여성쉼터 운영위원장 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가 유치되기 전에는 무려 한 4년 이상을 선후배님들과 더불어서 여수시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기획 홍보를 또 맡았었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또 사단법인 여수 경영인협회 회장, 네. 여수 상공회의소 감사,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라고 하는 여수 경실련의 네. 공동 대표를 맡는 등 지역사회 활동을 꾸준히 경영, 해왔습니다. 경제, 사회 이런 것들 위주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출마 선언을 언제 하셨죠? 기자회견 하셨었잖아요. 한 3주 전 되는 것 3주 같습니다. 됐죠. 네. 제가 그걸 좀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여수가 이렇게 바뀌지 못한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마인드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출마 예정자 인터뷰라 공약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수를 바라보고 계신 관점들을 좀 들어본다면 지금까지 여수가 상당히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일단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여수가 세계 박람회를 치르고 그 직후에 2015년이죠. 네. 2015년에 세계적인 경제 예측 기관인 포브스 컨설팅이라는 데서 향후 10년 후인 2025년에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잘 사는 도시 10개 도시 중에 하나로 여수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비전이 아주 창창한 도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10년 후가 그렇게 안 됐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났던 작년에 네. 우리 여수는 침몰과 쇠락 네. 그리고 같은 규모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많은 어떤 그 태조의 기미들을 네. 보여서 이 원인이 과연 뭘까? 예. 저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수시가 네. 지방자치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요? 예. 유권자부터도 그렇고 시민들도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지원과 기반에 의해서 예. 경영과 살림을 하는 건데 네. 지방자치조차도 또 다른 고위직 행정가 지역에서의 적응이나 그러니까 살림, 경영 이런 그러죠. 관점이 아니라 예. 그 딱딱한 행정으로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자치형 행정가라는 말이 많이 이제 네.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자치형 행정가라는 건 뭐냐면은 예. 출신 뭐 고위직 행정가나 법조인, 노동운동가, 뭐 사회운동가 여러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 나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10년 내지는 최소한 5년 정도 경영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그 봉사 정신, 그다음에 어떤 품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해당 지역에서 검증받은 사람들.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거기서 네. 경영도 해보고 그렇죠. 사회활동도 해보고 여러 이웃들과 뭐 여러 가지를 해봤던 예. 사람들이 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위에서 뭘 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예. 뭐 축소판으로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경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행정가들은 자기들이 너무 쉽게 경영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경제 관료조차도 저희들의 경영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은 실물 경제를 안다고 할 수 없다. 경제인으로 우리는 대우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경제 관료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광역도지사로 활동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보더라도 성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2015년에 예. 앞으로 세계에서 발전할 10개 도시 2025년에 그런 도시가 예, 돼야 예. 될 엑스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때 여수 관광이 확 올라갔던 그 시절에 잠재력이 아주 최고의 했었던데 상태였죠.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데 네. 그동안 했던 분들이 주로 행정가 그러니까 예. 법조인 뭐. 예. 그러네. 주철현, 예. 권오봉 예. 지금 하시는 정기명 씨도 법조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분들의 때문에 어떤 경영적인 그 그렇죠. 돈을 굴리는 실질적으로 여수가 발전할 수 있는 부흥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네. 그럼 어떻게 좀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했던 아까 자치행정가로 스스로 이제 말씀하신 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여수시가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내부 자원이 많습니다. 네. 아주 탁월한 내부 자원들이 많고 시장이 경영 능력만 발휘한다고 한다면은 내부자원 하면 일단 예. 저는 바다가 떠오르고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려수도라고 했을 때는 네네. 사실은 한려수도는 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통영에서 시작돼서 여수의 내해 연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예전에 네. 동양의 나폴리 막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런 거에다가요. 또 하나는 여수가 가지고 있는 휴양 도시, 또 힐링 도시로서의 자연 조건. 예. 이건 뭐 얼마든지 데이터나 수치로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국가산단도 그것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국가산단도 일반 기초지자체는 안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시설이죠. 그리고 저는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예, 아주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KTX가 끝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훌륭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는 훌륭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우리 그 김창주 예정자께서는 한 5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국가 산단에 국가 돈을 꼭 갖고 와야 된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도시, 문화예술 도시, 예. 관광 도시, 교육 도시. 예. 하나하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짧게 그렇겠습니다. 쳐보죠. 국가 돈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산단의 위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뭐가 안 돼요. 뭐 네. 지정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네. 결국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국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결국 국가 돈을 못 갖고 오는 정치가들이 그걸 못 갖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받는데 예.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이거? 그거는요. 네. 저희 경영인이나 경제인 입장에서는 네. 현재 여수는 부도 상태입니다. 파산 예. 상태고. 예. 부도와 파산을 자초한 그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네. 미래를 개인의 신상과 미래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네. 그동안 여수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던 공로, 네.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줬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네. 여수 산단을 정상화시키는데 호남의 민중들이 함께 일어서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가 시급하고 절박한 이 상황을 지금 광역 통합이라고 하는 이 문제조차도 저희들은 사치스럽다. 그거는 지금은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여수의 영세 상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네. 건설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떠돌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 어찌 포장을 잘해서 네. 중앙 정부를 반드시 설득해야 된다. 네. 그러나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네. 3,700억을 법정화 시켜놨거든요. 예. 그거 빨리 사업계획 수립해서 받아오고 그거 그래도 부족한 것들은 더해서 여수 국가산단이 사실은 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쓰면서 노후화되고 네. 또 다른 산재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더 예. 드리면 저는 아까 그 예. 국가에서 지정된 돈을 갖고 와야 예. 되고 두 번째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행정통합 곳은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를 준다 했어요. 그 돈을 여기로 갖고 와야 돼요. 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통합시장이 네. 들어설 때 여수시장으로서 이제 그런 나중에 여수시장 된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예,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를 많이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매주 한 2년 동안 매주 재즈 콘서트를 열 정도로 예.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우리도 재즈 방송 하는데. 예. 그 저는 이제 예. 문화예술을 예. 이제 현대의 문화예술은 이제 음식이나 양식이 위를 위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네. 문화예술은 인간의 두뇌나 가슴을 위한 네. 또 다른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화예술이 풍족하지 않는 도시의 비전은 저는 없거나 많이 상막할 것이다. 네.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일수록 네. 문화예술의 풍요로움 그래서 더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고 이제는 문화예술 또 하나의 관점은 경영적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경영적 관점이라는 건 뭐죠? 예. 예. 이미 전문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나 네네. 전공 자체가 이미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요. 국내에 상당수의 전문 문화예술 경영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은 네. 아직 문화예술을 경영적 관점에서 지역에다 이렇게 착근을 시키거나 그런 데가 없습니다 아직. 키워내지를 못하고 있죠. 이걸 뭐 시민한테 뭘 베풀어내는 예, 걸로 예. 생각하지.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경영 수익을 얻고 예, 그것으로 또 더 큰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아직 지자체는 없는 것 같기는 네. 한데. 근데
여수는 그게 될 수 있는 게 GS 칼텍스 예울마루라는 훌륭한 네네. 그 자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하드웨어는 에올마루라고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네. 공연장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수가 삼도수군 통제 형성, 네. 자수 형성, 여수의 역사에서 네. 문화예술의 그 스토리텔링으로 나아가는 소재들을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좀 만들어야 되나요? 경영적으로 문화를 볼 수 있는 기관들을? 근데 이제 예. 그 다른 지자체들이 기관을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제가 이렇게 쭉 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렇게 성공한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가 문화예술재단 같은 거를 가령 만든다고 한다면은 네. 다른 도시에 그동안에 반복되어진 전반적인 상황들을 네.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네. 정말 전문적인 기획과 네. 거기에 들어와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만한 인물들을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사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문화재단을 만들면 문화재단들이 꼭 그 지역에 있던 분들 원로들의 맞습니다. 그걸로 이용돼요. 예. 서울이나 이런 데서 참신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을 가서 앉혀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것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뭘 개혁하려는 것들을 항상 잡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반복되어졌던 예, 예. 병폐 중에 하나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 도시 얘기하시면서 여수 트램 건설 얘기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네. 그러니까 트램이란 건 우리가 아는 그 전차를 시내 얘기합니다. 철도 같은 거잖아요. 예. 여수에 저는 100년 먹거리 내지는 앞으로 영원한 여수의 상징적인 사산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수는 전국 도시에서 유일하게 네. 모든 도시들이 바닷가 옆으로 네. 쭉 네, 형성돼 그렇긴 있습니다.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형성돼 있는 그 바닷가의 그 해변이 사실 온통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 리아스식 해안으로 들어오는 석양의 일몰이나 또 그 잔잔한 파도 그리고 그 리아스식 해안 주변을 따라가면서 구경하는 그 다도해의 어떤 그 낭만, 네. 예,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기획을 잘하고 정말 전문성 있게 잘만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수의 충분한 미래 먹거리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자랑하는 좀 대표적인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경관들을 쭉 돌아볼 수 있는 트램을 건설하겠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도심의 교통 정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려보면 네. 바닷길을 트램을 타고 이렇게 도는 네. 것도 여수 관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다 예, 이런 생각도 예. 들긴 하네요. 예. 그리고 교육도시 얘기하시면서 명문 국제학교 유치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순천도 예. 신대지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결국 네.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유치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네.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문제는요. 네. 여수와 순천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수가 특별히 경제 경영을 전공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네. 이런 거죠. 여수는 같은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시입니다. 복합 도시입니다. 수산, 해양, 네. 관광, 국가산단, 네. 그다음에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는 일반 도시에서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 마인드를 발휘를 하되 특히 국제학교 부분은 저는 요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기본적인 근거가요. 네. 인천의 송도는 요수하고 다르다. 네. 예, 그러나 성도는 잘 돼 있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여건이요. 네. 그러나 요수는 왜 제주도는 가능할까? 네. 제주도도 가능하고. 예. 저는 제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요수가 제주도에 비해서 아쉬운 것이 뭘까? 네.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가 산업 시설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엄청난 어떤 대도시권역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이유는 휴양 도시로서의 제주도가 많이 성숙해 있다. 네. 힐링 도시로서도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외국 투자 법인의 임원들이나 외국 투자 법인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요수에서 살고 싶어 할 정도의 투자도 유치해야 되겠지만은 휴양 도시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 물꼬를 터주고 요수를 좀 더 재밌는 도시로 만들어내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최근에는 기독교계 원로들도 많이 좀 만나시면서 네. 사실은 여수는 애양원도 있고 네.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유적들이 좀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또 있으십니까? 저는 요수가 이제 목회자분들을 뵙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안식년 도시로서 좀 기획적 고민을 하는 게 어떻느냐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길래 여수의 예. 목회자분들이 예, 저는 안식년 도시가 뭔데요? 일정 기간 목회 활동을 하고 예, 예. 적당한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영적인 어떤 그 리프레시라고 그럴까요? 네. 영적 충만을 위해서 네.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하면서 네. 어떤 그 신앙적인 성장 네. 이것들을 다시 본인이 자유 속에서 그걸 휴식을 안식년이라고 통해서. 하는데 예. 그 도시라는 거는 그런 안식년을 맞은 목사님들이 네. 여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러니까 전 전국에 세계, 있는 전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네,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여기 예, 여수에 와서 예. 그러니까 안식년을 맞이한 목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렇습니다. 여수가 되겠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게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가능하겠다. 저는 이건 또 훌륭한 예. 이걸 뭐 이게 목사님들 얘기지만 그 산업적으로 보면 예. 관광 측면으로나 이런 그렇습니다.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가 여수가 무엇보다도 전 세계 도시 중에 풍광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할 만한 힐링 도시로서의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네. 단지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만 안 되고 있을 뿐이다. 또 하나는 전남 동부 지역과 특히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을 위시한 그 기독교적인 유적과 유물,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들이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화 해내지 못하는 거는 지역의 자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손실 아니겠느냐. 이건 괜찮. 저는 안식년 도시에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예. 봤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수가 그분들이 쉴만한 훌륭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고, 이건 괜찮네요. 예.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법대를 갔는데 법의 딱딱함보다는 나는 돈을 벌어서 남들과 같이 쓰는 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말씀하셨고 이게 우리 김창주 출마 예정자의 어떤 캐릭터 중에 하나 같고 또 제가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저랑 한 20분 30분 바깥에 계셨는데
여수고 동창들 지금 예. 59년생이잖아요. 예. 그럼 나이가 꽤 되셨는데 그 동창 두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친구 왔다고 친구 출마했다고 도와주고 같이 셋이 이렇게 저랑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네. 참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런 걸 해서 나는 여수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거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명예나 네. 개인적인 어떤 이윤, 이익 이런 거는 추워도 관심이 없고요. 네. 소중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온 이상은 네. 다른 누구보다도 저와 함께 해왔던 저희 지역사회에 네.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도 만들고 네. 그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과 또 다른 꿈을 꾸고 네. 이런 것이 남아있는 저한테 어떤 소명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짐을 지겠다. 네. 예. 그리고 이 현실의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여수의 새로운 꿈을 향해서 한번 많이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더불어서 정말 또 한 번의 도약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마 예정자라 드문드문 이렇게 큰 그냥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들었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 후보자가 되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꼭꼭 집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개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장에 출마 의견을 낸 김창주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와 함께했습니다.